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먼저 뉴욕일보 경제부의 김태수 기자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기자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지난 주말 뉴욕 증시 마감 흐름부터 전해주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 사실 시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좋았던 건 아닙니다. 장 초반에 경제지표 발표들이 여러 건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경기부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됐었는데 12시 이후에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반등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들이 좀 혼조세로 보였고 나스닥은 일시적으로 마이너스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은행주들이 반등을 시작을 했고요. 죄송합니다. 그런 어떤 그 연준의 규제 폐지 소식이 전해지면서 은행주들 중심으로 시장이 반등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였던 거는 뭐냐면은 다우지수가 20일 이동평균선을 목요일 날 찍은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긴 꼬리 만들면서 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 날 상승에 좀 뭔가 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거고 기술적인 안도감이 좀 형성이 됐었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개인 지출하고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이 부분이 이제 좀 주목을 받았던 건 뭐냐면은 개인 지출이 줄어들면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게 되면 물가가 안 올라가는 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리고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가 뭐냐면 바로 연준에서 매번 이제 물가가 2% 올라가기 전에는 우리 안 움직일 거야 이런 얘기 하는데 그 2%라는 거의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이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상치가 사실 1.4에서 1.7까지 해가지고 다양하게 이렇게 있었는데 결과가 이제 1.4% 상승한 걸로 나와가지고 시장에서는 굉장히 안도감을 갖는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급격하게 뭔가 생기는 게 아니구나. 그럼 연준의 말이 맞는 거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이 줄어들었고 제가 한 가지 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개인 지출이라는 거는 이제 영어로 하면 스펜딩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요.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은 PCE라는 그런 이제 경제 용어를 쓰게 됩니다. 이제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이런 용어를 쓰는데 이게 조금 혼동이 돼서 개인 지출에도 PCE라는 용어를 쓰고 근원 소비 지출에도 여기에도 또 PC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부분을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주말 동안 이렇게 한국어로 된 기사들을 보다 보니까 그런 혼동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소비자 심리에 대한 것도 나왔는데 3월 달에 경기 부양책이 통과가 됐죠. 그리고 백신 접종이 확대가 되고 있고 이러면서 소비자 심리 지수가 미시간 대학에서 발표한 소비자 심리 지수가 예상치와 잠정치를 모두 뛰어넘어 가지고 2월 달 데이터보다도 훨씬 큰 84.9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 전반적으로 미국 소비자들이 지출을 확대할 거다라는 기대감을 높이면서 시장의 어떤 상승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와 특징들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제 지난 주말에 또 시장을 보니까 금융주들 흐름 견조했고 반도체주들이 또 상당히 강한 것 같았습니다. 시장 안에서 특징적으로 볼 만한 업종과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근데 시장이 이제 에너지 업종, 금융 업종이 이제 크게 강세로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11개 업종이 다 상승을 했는데 특히 이제 에너지와 금융 쪽이 강했죠. 에너지 주식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터 꾸준히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수에즈 운하를 막고 있는 그 컨테이너선이 쉽게 지금 제거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원유 가격이 3.6%나 급등을 했습니다. 이 수에즈 운하에 대한 이슈가 지금 원유 가격의 등락을 굉장히 빠르게 크게 이제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데 어쨌든 금요일에는 급등을 하면서 에너지 업종이 2.6% 상승을 했고요. 은행 업종 같은 경우에는 오후장에 이제 연준의 이슈가 좀 크게 좀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제 연준에서 시장의 어떤 그 규제를 하나씩 폐지해가는 그러면 연준에서 규제를 폐지해 간다라는 것은 결국은 시장의 어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한 거죠. 2021년도 들어가지고 3개월 정도가 이제 지나고 있는데 에너지 업종이 32%로 가장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금융 업종이 18.8% 정도 상승했고요. 그리고 인더스트리 산업업종이 11%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필수 소비재와 정보기술 산업 쪽에서는 지난 3개월간 한 2%대밖에는 상승을 못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고 산업별로 보면은 에너지 장비와 항공, 은행 업종이 30% 내외에 굉장히 큰 강세로 보이는 모습이었고 헬스케어와 정보기술이 마이너스 6, 7% 정도의 하락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술주 투자에 대한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기준으로 해가지고 반도체 기업들을 이제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AMD라든가 아니면은 반도체 쪽에 뭐 애플이라든가 뭐 주로 이렇게 나오던 회사들이 언론에 이제 거론되기보다는 조금 작은 회사들, 중소형 가치주 중심으로 지금 기술주 투자의 어떤 방향이 조금 바뀌고 있다라는 이슈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대형주 중심에서 벗어나가지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페이팔 그리고 온라인 교육 소프트웨어 회사인 스트라이드 같은 경우에도 상승을 많이 보였는데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는 뭐 좀 큰 어떤 기업들에 대한 투자, 뭐 애플이나 우리가 알고 있던 생 종목들에 대해서 무조건 이렇게 쫓아가든 그런 투자 성향에서 벗어나가지고 중소형주들 그 중에서도 실적이 기반이 되는 가치주들을 찾아내서 투자를 하는 그런 성향으로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수혜주들이 있는데 경기 회복의 기대감이 사실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은 여행 관련해 가지고 항공과 크루즈 산업이 수혜주로 기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AMC와 디즈니 같은 엔터테인먼트 산업들이 이제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데 금요일 같은 경우에 노르웨이안 크루즈나 유나이티드 항공이 1에서 3%대 상승을 보이면서 항공과 크루즈 산업들이 고르게 상승을 보였는데 반면에 AMC 엔터테인먼트나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히려 하락을 보였습니다. 지금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어떤 그 비용에 대한 이슈가 생겼죠. 뭔가 시설을 추가하겠다는 이슈가 생기면서 약보합을 보였고 AMC 같은 경우에는 디즈니에서 이제 그 극장에 새로 이제 두 편이 개봉이 되는데 이 영화에 대해서 갑자기 극장하고 디즈니 플러스에도 동시에 개봉을 하겠다 이러면서 AMC가 마이너스 6%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경기 수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동일하지만은 그래도 주가 흐름은 굉장히 상반되게 나왔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별로 뭐 차별화 흐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은 지금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우려가 이 사이에 여전히 좀 머물러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떤 이슈들이 지금 시장에 좀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일까요? 네,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연준에서 이미 그동안 여러 가지를 해왔기 때문에 경기 회복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높은데, 지금 보면은, 연준에서 FOMC 회의 결과 발표했던 게 이제 와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조명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연준에서 지난 17일 날이죠. 그때 경제 성장률, 그러니까 GDP 성장률을 6.5%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지난해 연말만 하더라도 4.2% 수준이었는데 이걸 이제 갑자기 끌어올린 거죠. 이게 사실 그 당시에는 크게 부각이 안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뭐 물가 관련 이슈들이 워낙 컸기 때문에 부각이 안 되다가 금요일 날 갑자기 이제 이슈가 된 거죠. 그러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여기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6.5% 받고 7%로 이제 또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정말 경제 성장이 빠르게 회복이 되는구나. 이제 그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감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경제 회복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이슈들이 더 크게 이제 부각이 됐던 거죠. 그러면서 연준에서 이제 은행들에 대해서 그동안 시장에 나와 있던 여러 가지 그 규제들을 좀 철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은행주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특히 대부분의 대기업들에 대해서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아니면 자사주에 대한 그런 것들 이슈들 여러 가지 뭐 환매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배당 주는 거에 대해서도 좀 제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시장에 이제 과도하게 좀 적용이 되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6월 30일까지 제한을 시켰는데 이 6월 30일까지 제한되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연준이 이제는 그거를 끝내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그러면 정말 이게 경제 회복이 돼서 앞으로 더 좋은 일들이 생기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좀 높이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완전한 경기 회복을 이뤄내기 전까지 미 연준 측에서는 계속 관련된 내용들을 내놓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주에는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프라와 관련된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고용 지표를 포함해서 또 다양한 경제 지표들이 나오는 한 주입니다. 기자님,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이슈와 포인트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 주에 이제 부활절로 인해가지고 금요일 날이 이제 휴장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경제지표는 그대로 발표가 되는데, 부활절 날 선물로 아마, 조 바이든 대통령이 3조 달러짜리 인프라 투자에 대한 어떤 선물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제지표들에 대해서 관심이 크게 고조가 되고 있는데, 경제지표들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2월 달에 한파가 있어서 굉장히 다운이 됐었는데, 이게 이제 3월 달에는 빠르게 회복이 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좋아지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이 생길 거고 낮으면 또 실망감이 있을 거고 3조 달러짜리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도 이게 너무 또 좋아지면 증세에 대한 이슈가 지금 옐런 재무장관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증세에 대한 것들이 따라올 거고 이게 월가랑 얼마나 대립될 것인가에 따라 가지고 시장의 흐름이 좀 바뀔 겁니다. 이번 주에 크게 보면은 소비자 지출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노동시장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조업 PMI 지수, 구매 관리자 지수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레드북 리테일 소매 판매 지수라든가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모두 상승할 것이고 자동차 판매도 지금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ADP 고용 변화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실업 관련 지수들이 다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실업률도 0.2%포인트 하락한 6%대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ISM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같은 경우에도 2004년도 5월 달에 61.4를 기록을 했는데 거기에 근접한 61.2까지도 지금 상승을 예상하고 있어가지고 만약에라도 이걸 넘어서게 되면 아마 엄청나게 시장이 또 흥분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서 이번 주에는 경제 지표들 흐름을 잘 살피면은 굉장히 즐겁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신 접종도 뭐 미국 내에서는 잘 진행이 되는 것 같고 경제 회복도 지표들을 보니까 또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